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장미마을에 대한 자세한 물건 정보 그리고 사업성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내용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면요. 일대가 일단은 2만 세대의 뉴타운급의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의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대가 재개발 구역일 때는 입지적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를 못했었죠. 때문에 아파트 값이 불과 6, 7억에 불과했었는데 마레프 같은 대형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단박에 14억대로 아파트 값이 점프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시세를 견인하는 효과가 뉴타운급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노선인 신안산선이 개통하게 되면 여의도역까지 불과 2정거장, 그리고 용산역까지는 4정거장, 또 밑으로 2호선과 7호선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도 30분 안쪽으로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장미마을은 유일하게 토어제를 피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2억대 투자로 낼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큰 구역인데요. 이미 노후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기준인 60%를 넘어서서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조합원 구성비만 보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 조합원의 숫자가 무려 70%가 넘어서는데요.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초기 동의율 확보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휴 전에 마지막으로 파악해 본 게 이미 동의율이 48%에 다다랐거든요. 법적인 신통기획 위반 요건인 50%에 거의 근접해버린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50에서 75% 사이 가점을 부여받아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되고요. 구청장이 추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은 신축이 지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통기획 재개발로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는 물건을 거래하는데도 상당히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또 투자하기에도 용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장미마을에 대해 메일로 문의 주신 내용들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세는 어느 정도 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영등포구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영등포구는 양평동이나 당산동, 또 물레동이나 또 도림동, 신길동 일대, 그리고 여의도동까지가 전부 다 영등포구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가장 비싼 동네는 여의도겠죠. 그런데 여의도는 전부 다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만 된다면 여기는 한남동이라던가 반포동, 또 압구정 이런 가장 비싼 동네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미 신축으로 완료된 7호선 라인에 있는 신길 뉴타운 단지들, 예를 들어 레미안 에스티움이라던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이런 단지들이 현재 30평대 값이 17억에서 18억대 정도, 그리고 20평대가 13억대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보이는 데가 당산동 일대죠. 그래서 당산역 바로 초역세권 대단지인 레미안 4차, 여기 역시도 30평대가 거의 18억대, 그리고 20평대도 13억대를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림동 일대의 신축급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또 역세권 단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역시도 30평대 기준에서 17, 18억대, 그리고 20평대 기준에서는 한 13억대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입니다. 말 그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 인허가 과정을 굉장히 큰 폭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던가 정비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획 형태로 전면 공공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3년 넘게 걸리던 이런 과정들을 불과 14개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모두 다 끝내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런 기획들을 해주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공공의 도움을 받는다는 장점이 또 생겨버리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서서 3대 평가가 있죠. 건축 심의를 거친 이후에 교통, 환경, 재해 영향 평가 같은 이런 평가 과정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절차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을 보거든요. 15에서 한 17년 정도를 보는데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하게 되면 10년 안쪽으로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초기에 받았었던 이 동의 부분이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부분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새로 바뀐 내용인데, 그렇다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75% 중에서 이미 50% 이상을 미리 확보한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잡음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 내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단계는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로 사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성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건축물 대장으로 파악해본 조합원 숫자가 530여 명 정도가 돼요. 여기서 한두 동 정도가 늘어나더라도 불과 600명이 안 되는 조합원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단독 조합원분들 1+1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조합원 물량을 1+1 감안해서 한 640세대 정도로 뽑았고, 전체 대지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15,000평입니다. 기부 체납 10% 땅 떼주고요. 임대주택도 지을 만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분양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시세 파악을 한번 해드렸었죠. 그 시세로 미루어 보건데 일반 분양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구 사이즈의 일반 분양가는 11억 초반대 정도면 안 팔릴 수가 없는 가격이겠죠. 거기다가 30평대는 지금 시세가 17, 18억인데 15억대만 분양하더라도 무조건 잘 팔릴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타 구역 대비해서 조금은 더 낮게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84가 12억대, 그리고 5구는 한 9억 정도로 예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공사비를 평당 900 잡아놓고 부대 비용들 다 계산을 하더라도 전체 비례율은 거의 130%에 근접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만큼의 사업성이에요. 현재 초기 단계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사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추천드린 2억대 투자 물건을 사게 됐을 때의 추정 종전 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정 종전 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업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종전 평가도 높게 해주고 조합원 분양도 싸게 해주고 이런 형태의 재개발은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정 종전 평가를 높게 해주는 대신에 조합원 분양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높게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구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높게 해줄수록 나중에 이주비라던가 여러가지 금융을 끌어오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평가법상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형성되어 온 프리미엄을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하는 종전 평가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샘플링을 짜봤던 게 뭐냐면, 전체 구역을 평당 지분 평가액을 한 5천 정도를 잡아놓고 그 중에서 단독이라던가 다세대의 격차율을 적용을 했을 때 해당 물건의 종전 평가 예상치는 한 3억 7,800 정도 예상이 되지만, 여기다가 전체 사업성이 비례율을 곱하게 된다면 거의 권리가액이 5억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담금 얼마 나올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추정치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해당 물건의 전용 면적이 8.1평이고 여기다가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실사용 면적은 10평에서 11평 정도로 뽑힐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물건의 대지 지분은 5.6평인데 아까 봤었던 평당 지분 평가액에다가 격차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권리가액을 더하게 되면 5억 정도 수준의 종전 권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로 5구와 84를 신청하게 됐을 때의 분담금 추정액은 얼마가 나올까? 5구 사이즈의 아까 전에 조합원 분양가를 제가 9억을 잡았었죠. 그리고 84 사이즈의 조합원 분양가는 12억 2,400만 원을 제가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권리가액을 제하게 된다면 5구 사이즈를 신청했을 때의 추정 분담금은 4억 정도, 그리고 30평대를 신청했을 때의 추정 분담금은 7억 3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마진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전마진 간단해요. 제가 아까 전에 5구 사이즈 대략적인 시세 알려드렸죠. 한 13억 정도 현재 형성이 돼 있었고요. 또 84 사이즈는 한 17억에서 18억대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5억 내외 정도 수준에서 해당 물건을 매입하게 되고 거기다가 30평대를 조합원 분양 신청했을 때 발생할 추가 분담금을 더하게 되면 30평대 신축급 조합원 물량을 받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12억 초반대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주변 시세가 현재 시세로만 감안을 하더라도 약 5억 이상의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부지 면적과 현재 적용 용적률 그리고 조합원 수 같은 변수들은 전부 다 이제는 고정 변수화가 됐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축은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진행 속도라던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같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만 약간씩의 변화가 예상되는 구역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정지 중에서는 이제 실체화된 예정지에 근접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계산드린 것처럼 안전마진이 현재 아파트값, 앞으로 올라갈 부분을 제하더라도 현재 아파트값을 기준으로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억 중반대의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서울 중상급지 지역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물건 역시도 지금 현재 수량이 손에 꼽을 만큼 적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들어가 보더라도 장미마을에는 물건이 한 개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보한 물건보다도 몇천 이상은 더 비싼 값에 어쩌다가 한 번씩 물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2억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익률은 투입 금액 대비해서는 200%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